엄마가 너 살찐 모습을 보고 뒤에서 몰래 우셨대요. 부모님은 만나 뵀나요? 영상통화가 오시더라고요. 언제 오냐? 보고 싶다. 너무 좋네. 안녕하세요, 닥터 프렌즈입니다. 네, 누군지 혹시 알아보시겠나요? 누구세요? 안녕하세요. 네, 작년 11월에 저희 임다이어트에서 이제 삶을 바꾸는 다이어트 챌린지에 도전하셨던 위머님이신데요. 저는 삶을 바꿀 줄 알았는데 다른 사람이 되셔서 이렇게 올 줄 몰랐어요. 네. 그래서 오늘은 살을 빼는 과정 속에서 어떤 것들이 진짜 중요한지, 왜냐면 너무 지금 잘 빼셨거든요. 근육도 진짜 거의 안 빠지시고 어떤 진짜 실전 노하우와 경험들이 있는지, 그리고 이렇게 살을 한 번이라도 빼신 분들은 진짜 많아요. 이렇게 잘 빼신 분들은 많진 않긴 하지만, 근데 이 빼신 분들이 요요가 오지 않기 위해서 정말 어떤 걸 신경 써야 되는지, 왜냐면 이 노력과 시간이 너무 아깝잖아요. 정말 그 작은 팁들, 하지만 매우 유용한 것들을 제가 좀 짚어드리려고 합니다. 위머님 어떻게 지내셨어요? 네, 요즘 잘 지내고 있습니다. 네. 일단 체중이요, 여러분, 처음에 92kg? 네, 그 정도 됐었죠. 근데 오늘 옷 입고 쟀거든요. 옷 입고 쟀는데 69.3kg, 그러니까 거의 68kg, 아마 옷이 300g은 아닐 거 아니에요. 그쵸? 8kg 정도까지 빠지신 거니까 거의 한 24kg 가까이 체중 감량이 되신 거거든요. 근데 전 정말 놀랬던 게, 그러면 당연히 근육량이 좀 빠져요. 당연히 하체랑 이 코어의 근육이 빠질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데 근육량이 거의 안 빠졌어요. 깜짝 놀랐어요. 그래가지고 29에서 27, 그러니까 골격근량이 2kg밖에 안 빠졌어요. 네, 맞아요. 되게 진짜 놀랍더라고요. 네. 그 빠진 체중의 한 20%, 30%만 돼도 굉장히 잘하셨다라고 이야기를 드리는데, 이건 완전 거의 체성분의 전환이 이루어진 거고, 실제 이렇게 되면은 활동에서 소모하는 칼로리의 굉장히 높게 유지가 돼요. 아마 근질은 정말 좋아졌을 거예요. 그러니까 근질이라는 게 있어요. 근육량은 한 2kg 줄어든 것 같지만, 이전에는 아마 근육 사이사이에 마블링이 돼 있었을 거예요. 지방이 살살 껴있고, 그러면은 염증도 좀 있고요. 근육이 이게 퍼포먼스가 떨어져요. 막 탄수화물 태우는 것도 좀 떨어지고. 근데 지금은 아마 근질이 굉장히 좋아지셨을 거여 가지고 훨씬 더 살이 빠지는 지금 체질이 됐을 것 같아요. 근데 또 보시면은 관계 민감도가 진짜 높아요.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한테서 인정받고 싶으면 누구나 있는 거지만 이게 굉장히 중요한 가치였는데, 그래서 요즘에는 뭐 인정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네, 살 빠졌다고 주변 사람들이 제가 말도 안 했는데 갑자기 연락 와서 너 살 많이 빠졌다면서 이렇게 연락도 오고. 굳이 예전에는 뭐 5kg, 10kg 뺄 때는 나 좀 달라진 것 같지 않아? 막 이랬다고 하면 본인이 이렇게 근데 말을 해야 되는. 말하지 않아도 오늘 원장님도 저 보자마자 왜 이렇게 살 많이 빠졌냐? 뭐 이렇게 하신 것처럼. 맞네. 이게 굉장히 이제 익숙한 그 주변의 반응이어서 이제 그냥 이제는 인정이 너무 당연한. 당연하다. 이렇게 반응하는 게 당연하지. 그렇죠, 약간, 그렇죠. 굉장히 좋네요. 네, 너무 좋습니다. 누구나 다 그렇듯이 이 외로움이나 관계라는 거는 굉장히 중요한 가치예요, 사람에게. 그런데 특히 이런 관계 민감도 높으신 분들은 내 주변 사람들한테서 내가 하고 싶은 만큼 나의 그 역할을 못 해내고 있으면 이게 굉장히 스트레스가 되고 숨게 돼요. 그럼 숨게 되면은 이 욕구가 충족이 안 되잖아요. 숨는 거는 절대 충족이 될 수 없는 상태인데, 그 상태에서 그냥 진통제처럼 배달 음식을 먹게 되는 거예요. 그럼 그냥 악순환이 계속 돌아가는 거거든요. 그거를 깨치고 나와서 나의 어떤 그 관계 민감도의 중요한 가치를 실현시키기 너무 좋은. 부모님은 만나 뵀나요? 사실 최근에는 뵌 적은 없는데 영상통화가 오시더라고요. 언제 오냐? 보고 싶다. 너무 좋네요. 저도 모르게 또 엄마나 아빠, 친구, 지인분들에게 또 살 많이 빠졌다고 또 그래서 소문이 나서 이게 또 어쩔 수 없이 이게 약간 효용감이 있네요. 이게 뭐 나 혼자만 아는 게 아니라 효과가 좋습니다. 가족들도 알고 이렇게 다들 같이 아니까 너무 좋네요. 조만간 한번 내려가지 않을까. 효도도 또 하게 되고 너무 좋다. 그리고 또 중요한 게, 이거 반드시 아셔야 돼요. 위미 아마 검사도 해보셨을 텐데, 위머님이 자극 민감도 막 이런 게 엄청 높았어요. 심심한 거 진짜 못 참고 새로운 있으면 다 먹어봐야 되고, 그래서 환경 영향을 되게 많이 받아요. 이런 사람은 중독도 잘 되고. 근데 집에 제가 그때 찾아봤었는데, 집에 진짜 온갖 함정 같은 음식들이 막 숨겨져 있었잖아요. 그랬죠. 이 환경 변화가 그래서 되게 중요했을 것 같거든요. 이거 좀 되게 잘 됐어요? 지금은 이제 제 냉장고를 열면 탄산수,
쉐이크, 네. 물 뭐 이런 거 정말 단순해졌어요. 심플. 네, 그러니까 예전에 정말 문을 열면 뭘 먹지? 막 맞아, 어떤 맞아. 걸 꺼내서 고민. 먹어야지 이럴 정도로 많았다고 하면 지금 딱 열면 그냥 물 마시고 탄산수 마시고 이런 정도라서 좀 깨끗해진 저의 냉장고를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 그런 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이게 좀 간소화된다고 하잖아요. 우리 살면서 고민할 게 얼마나 많아요. 근데 심지어 내가 우리 집 냉장고를 열고도 고민해. 이거 너무 비효율 아니에요, 솔직히? 맞네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서 저는 항상 거의 그냥 먹고 싶은 게 항상 거의 정해져 있고 그냥 그거를 바로 먹어요. 냉장고 열면은. 저도 자금 민감도 높거든요. 이런 분들은 진짜 집에 그냥 건강한 것들만 채워 넣어 주셔도 그냥 그대로 살아가요. 네, 그 안에서도 충분히 맛있는 걸 찾고. 맞아요. 뭐 가끔씩 맥주 한 캔 할 수도 있고, 그리고 뭐 나가서 먹으면 되니까, 뭐 좋은 일, 친구들 만나서 먹으면 되니까 그런 식으로만 해도 놀랍게도 살이 잘 빠집니다. 불안감 같은 게 좀 있으셨잖아요. 근데 사실 이게 관계 민감도가 높고 불안 민감도가 높으신 분들은 혼자 있으면서 먹는 걸 되게 많이 하긴 해요. 왜냐면 이 불안감을 좀 낮추고 싶기도 하고 사람들한테서 내가 좀 어떻게 보일까라는 게 좀 걱정되기도 하면은 더욱더 숨어서 먹게 되거든요. 근데 그 불안감이라는 감정은 좀 어떻게 요새 좀 매니징하고 있는지. 이제 예전에는 불안감이 있으면 사실 알코올에 많이 의존을 했었어요, 제가. 그래서 혼자 있거나 뭐 외로움을 느낀다 이러면 밖에 나가서 술 한잔 해서 막 좀 그런 거를 떨어뜨린다 생각을 했었는데 요즘에는 이제 운동에 빠지기 시작해서 불안감도 사실 요즘엔 잘 느끼지도 않을 뿐더러 좀 생각이 많아진다 하면 그냥 무조건 러닝 한강 나가거나 유산소 하거나 야외 러닝. 또 근력 운동도 하면서 운동의 재미를 느끼면서 좀 그런 걸 해소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잘하시고 있는 게 불안 민감도가 높은 분들은 과거에 대한 후회와 미래에 대한 걱정을 하는 거거든요. 사실 이 뇌가 현재에 좀 집중하게 만들어줘야 되는데 바깥을 달리게 되면 생각보다 굉장히 많은 정보를 뇌가 처리해야 돼요. 그래서 현재에 집중하게 되고 그때 실제 뭐 BDNF 같은 이제 우리의 뇌를 조금 이렇게 좀 개선시켜 줄 수 있는 물질들이 나와서 실제 우리의 뇌가 과거에 대한 후회와 미래에 대한 그 불안의 생각이 약간씩 끊겨요. 근데 이게 자주 끊기다 보면은 그 생각을 덜 하게 돼요. 자기한테 필요한 어떤 그 자극들, 필요한 위안들을 이전에는 정말 음식이나 술에서 얻었다면은 잘 바꾸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바꿨기 때문에 아마 이 생활 꽤 길었어요. 지금 저 림다이어트에서 이렇게 하신다 그러면은 저희는 한두 달 하는 거 아니거든요. 지금 6개월. 그러니까 굉장히 중간에 사실 굴곡은 많았을 거예요. 어쩔 수 없어요. 우리의 삶이 그렇잖아요. 그런데 이 굴곡이 있지만 이런 자신의 어떤 그 성향에 맞는 자극들을 먹는 것과 활동과 수면과 마음 상태에 맞춰가지고 조금씩 뭐 변화를 주면은 이 생활이 조금 편안해지거든요. 저는 지금까지 다이어트 하면서 굶은 적은 없습니다. 몇 끼 다 잘 맛있게 먹었고 다만 이제 먹었던 음식이 바뀌었을 뿐이지. 굉장히 중요하네요. 이제 맨날 하고 다닐 이야기다. 진짜 3끼, 4끼 다 먹고 다녔고 정말 맛있게 먹을 거 다 챙겨 먹으면서 감량을 했기 때문에 저는 그런 뭐 단식, 금식 이런 거는 훌륭하다. 그러니까 이게 다르게 먹기. 그러니까, 다르게 먹기. 다르게 먹는 게 즐거워요. 그것 또한 즐거워지거든요. 왜냐면 똑같이 먹으면서 내가 이걸 양을 줄여야지라고 하면은요, 우리의 몸은 계속해서 배고픔을 느껴요. 그리고 에너지를 덜 써요. 가장 중요한 거는. 그리고 내가 먹었던 이유가 앞서 말했던 나에게 필요한 자극이나 어떤 불안이나 관계에서 오는 스트레스 때문에 먹었던 건데 갑자기 안 먹어. 이거는 그대로 있어요. 그러면 이게 해소가 안 되니까 사람들은 미치는 거예요. 진짜. 그래서 결국 터져요. 더 많이 먹게 되고 다이어트의 어떤 기간이나 목표가 딱 달성이 되면은 다시 이전의 용량을 늘리죠. 놀라운 게 이때 용량을 늘리잖아요. 더 맛있어요. 그러니까 더 맛있다는 게 무슨 말이냐면은 뇌가 도파민을 더 분비해요. 그래서 더 이 행위를 계속 하고 싶게 만들어져. 더 먹게 되고. 그래서 결국에는 살이 이후에 찌는 방향으로 가요. 체성보다 더 엉망이 되는 방향으로. 그래서 다르게 먹기의 즐거움을 반드시 알아야 되고 그러면서 나한테 필요한 어떤 자극들을 내가 주고 있는지를 좀 봐야 된다는 게 윈다이어트의 어떤 그 다이어트 플랜의 메인 철학이에요. 그러면서 이제 매니저님이 이제 붙어가지고 이제 고민 상담도 해주고 하는 거죠. 덕분에 진짜 확실히 다이어트의 서포터 역할을 진짜 잘 해주시는 것 같고 림다이어트를 할 때는 항상
저 같은 사람들은 옆에 누군가가 좀 이렇게 서포트를 해주셔야 좀 더 나가는 데 도움이 되는 것 같습니다. 왜냐면은 그 자기 통제력 보시면 지속성도 되게 좀 낮으시고 예, 스트레스 내성도 좀 낮으시고 와. 결정 우전은 또 높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야기는 잘 들어주실 수 있는 분인데 혼자 너 이거 해봐 라고 하면은 효용감을까지 가는 게 굉장히 어렵고요. 사실 우리가 이 체중을 빼는 거에 대해서는 내가 다 잘 알고 있다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왜냐면 우리가 너무 많은 정보를 접하고 있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뭐 안 먹으면 살 빠지고 많이 움직이면 살 빠지지 라는 아주 심플한 생각을 자기 몸에 막 적용하려고 하다 보니까 자기의 호르몬과 싸우게 되고요. 네, 호르몬이랑 싸우면 이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실패하게 되고 그러면 내 생각에는 이거 매우 쉬운 건데 내가 못했네가 되잖아. 이게 되게 무서워요. 자책을 하게 되고요. 자존감이 떨어지게 되고 자기 스스로에게도 약간 낙인 같은 걸 씌우게 돼요. 이런 악순환의 고리를 밟게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그 뒤틀린 인지가 자기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옆에 좀 이런 전문가분들이 붙어서 하시는 게 도움이 되는 분들도 분명히 있어요. 그렇지 않은 분들도 있겠지만 저는 분명히 있었습니다. 지금은 너무 이제 잘 해내셔가지고 네, 지금 근데 이렇게까지 오기까지의 맞아요. 네, 매니저님들의 역할도 되게 컸다 생각하기 때문에 자, 근데 이렇게 한 다음에 이제 윈다이어트에 막 한 달에 한 번이나 두 달에 한 번씩 오셔가지고 이제 컨설팅을 하는 것만으로도 연구들을 보면은 이 감량된 체중을 훨씬 더 잘 유지하시고 삶의 만족도 같은 게 올라간다라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이제 좀 이용해 주셔도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렇게 좀 삶을 좀 바꾸셨기 때문에 근육이 2kg밖에 안 빠진 것 같아요. 진짜. 깜짝 놀랐어요, 진짜. 솔직히 이거는 제가 기대했던 것 이상이어가지고 네, 너무 진짜 훌륭하시다. 네, 진짜. 칭찬받아 좋아요. 네, 진짜 너무 훌륭하시다. 네, 저보다 훌륭하시다. 네, 저도 이렇게는 잘 못할 것 같아요. 사실 도파민 중독자였잖아요, 약간. 그렇죠. 그거 어디서 지금 먹고 있어요? 저는 사실 지금 벌써 얻고 있는 건 앞자리가 이제 지금 3번 바뀌었잖아요. 거기서 오는 도파민이 맞아. 있고 감량하는 재미를 느끼게 되면서 운동도 하는 게 재밌고 식단하는 것도 재밌고 또 입는 옷 스타일이나 이런 것도 바뀌고 하얀색 옷 입으셨네? 그러네요? 그러네요? 맞네. 검은색 옷이었는데 맞네. 네, 너무 좋네요. 네, 약간 밝은 옷도 입게 되고 요즘에 이제 옷도 막 이렇게 맨날 빅사이즈만 보다가 요즘에는 진짜 쇼핑몰 돌아다니면 그것도 도파민이구나. M 사이즈 맞으면 히어를 네, 그런 거에 또 도파민이 있습니다. 친구들하고 이제 만나는 것도 어때요? 사실 사람들이 그것도 어려워하거든요. 이게 친구들하고 만나기만 하면은 나는 계속 술 먹고 막 헤비한 케이크 같은 거 먹고 이런다. 이게 소셜 어떤 프레셔 때문에 먹는다는 분들도 많거든요. 비슷한 성향이에요. 근데 그런 분들이 대부분. 저 역시도 술을 여전히 좋아하고 술자리 있을 때는 이제 참석을 꼭 하는 편이긴 한데요. 꼭 하는 편. 여전히. 그렇지만 이제 저번에 뭐 먹는 안주도 바뀌기도 했고 또 다음날 운동을 가야 되니까 평소보다 제가 술 먹는 주량 자체가 확실히 많이 줄었어요. 훌륭하시다. 네, 그래서 친구들도 운동 요즘에 자주 하는 걸 아니까 이제 술자리 참석률도 물론 맨날 100%였지만 술자리가 많이 줄긴 줄었습니다. 그러니까 만나는 친구들도 약간 좀 운동이나 뭐 이렇게 좀 그런 친구들도 만나는 시간이 늘어나다 보니까. 네, 맞아요. 사실은 요즘 만나는 친구들이 이제 술 친구들보다는 요즘 운동메이트들을 더 많이 만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관계는 계속해서 가져가시되 그러니까 그게 좀 바뀐 거네요. 그렇죠? 그것도 좋네요. 네.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 항상 윈다이어트에서 이야기하는 게 그래서 3M이라고 해가지고 활동이랑 먹는 것과 수면과 마음 상태를 같이 바꿔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저희 그 윈스케일 리포트에서 보시면은 이 앞에 2개가 먹는 것, 이거 2개가 활동, 이거 2개가 수면과 마음 상태. 처음에는 보시면은 이 육각형이 뭐 말도 안 되게 찌그러져 있죠. 이건 뭐 굴러가겠어요 이래가지고. 그러네요. 네, 너무 찌그러져 있어요. 그러니까 관계에서의 어떤 그 만족감도 없으시고 불안도 높고 하니까 그걸 이제 진통제, 위안적 식사라고 하는 걸로 되게 음식들을 소비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감정이었기 때문에 식사의 이유가 이거는 계속해서 있는 거여서 음식을 계속해서 먹게 되는 악순환이고 그 음식 자체가 좀 중독을 일으키는 상태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망가지면은 다른 것들도 다 망가져요. 수면도 안 좋아지고 활동도 안 좋아지고. 근데 그때도 잠은 좀 잘 주무셨네요, 다행히.
먹고 바로 자. 근데 그것도 약간 수면의 질은 안 좋았겠다. 그랬을 거예요. 수면의 질은 안 좋았을 거예요. 술 먹고 자는 거랑 먹고 자면은 퀄리티가 안 좋아요. 근데 지금은 이번에 하신 거 보면은 굉장히 많이 좋아졌어요. 근데 수면이 최근에 좀 안 좋아졌네요, 오히려. 이게 운동을 요즘 자주 가니까 밤에 이제 운동하고 나서 잠이 조금 안 오더라고요. 활동적인 운동하니까. 너무 늦게까지 교감신경 항진되게 하는 거는 그것도 약간 조절해야 돼요. 이게 자극 추구가 높으신 분들이 약간 중독적으로 하게 된 경우들이 있어요. 이게 특징이 장기적인 것보다 단기의 그 효용감에 되게 집중하니까 잠 못 자는 거를 되게 약간 미뤄두고 이거 지금 재밌네 해가지고 확 해버리거든요. 또 메이트들이랑 같이 한다 그러면은 같이 으쌰으쌰 하는 게 또 이게 좋으니까 이게 확 해버려가지고 잠을 못 자는 경우도 있을 수 있어요. 이거 약간씩 조절해야 돼요. 지금 보면은 다른 거 너무 좋아요. 운동 굉장히 많이 하시는 편이고 그러니까 식사도 굉장히 좀 아이디얼하게 식사의 이유 자체가 좀 배고픔으로 많이 갔어요. 그래도 배고파서 먹는 경우가 그래도 많이 생겼고 운동도 지금 거의 10,000보 이상 걷고 계시고 그래서 수면만 좀 챙기면 되겠다. 왜냐면 여기에서 또 악순환의 거리가 시작할 수가 있어서 수면을 좀 늘리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다이어트를 성공하신 분들한테 꼭 이런 윈스케일 같이 자기의 어떤 생활 행태를 보는 것들을 주기적으로 하라 그러거든요. 왜냐면은 이 육각형이 펴져 있으면은 살이 찔 수가 없어요. 진짜 살이 찔 수가 없어요. 근데 어디서부터 시작하냐면요, 하나가 파고들면서 시작해요. 그 하나가 파고드는 게 파급이 돼요. 이 저 부족한 수면은 사실 스트레스 호르몬 레벨을 높여가지고 충동성을 올려요. 그 단맛과 기름진 맛에 대한 갈망을 올려요. 그럼 얘네가 근육의 질과 활력을 떨어뜨리고 식사의 이유를 조금씩 바꾸고 이런 식으로 파고들기 때문에 어떤 측면이 내 혹시 지금 좀 부족하진 않나, 항상 그렇게 먹는 것과 활동과 수면과 마음 상태를 한 번씩 주기적으로 체크해 보시는 게 다이어트에 성공하신 분들한테는 정말 중요해요. 네, 좋습니다. 이것만 관리하셔도 살 진짜 절대 안 찌고요. 그냥 지금 생활 속에서 효용감을 굉장히 많이 느끼게 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또 한 가지 드리고 싶은 거는, 지금 살을 빼신 분들이 있지만 분명히 좀 극단적인 방법으로 빼신 분들 분명히 있어요. 여름이거든요. 여름에 진짜 많아요. 그래서 이제 겨울에 이제 막 겨울잠 자는 분들처럼 이렇게 막 살이 찌시는 분들이 있는 거거든요. 내가 지금 살을 뺐는데 내가 살 뺨이 나의 그 생활 속에서 내가 혹시 먹는 것만 너무 극단적으로 하진 않았는지, 혹은 운동만 극단적으로 늘리진 않았는지, 유산소 같은 것들, 그렇게 되면은 사실 이게 지속하기도 굉장히 어렵고요. 이게 결국 내 식생활이 안 좋은 거, 수면이 안 좋은 게 파급이 돼요, 계속. 그래서 그 활동이나 운동도 지속하는 게 너무 어려워져요. 식생활도 지속하기 어렵고. 그래서 지금 내가 어떤 방식으로 뺐는지, 내가 약한 포인트가 어딘지를 한번 좀 보시고 좀 장기적으로 지금 이 다이어트를 하고 있는 나의 삶이 행복한가? 만족스러운가? 괜찮나? 이거를 꼭 물어보셨으면 좋겠어요. 그게 아니라면은 조금 더 나한테 정말 맞는 방식으로 좀 다이어트 플랜들을 적용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좀 어때요? 그렇게 하실 건가요? 네, 저는 요즘에 너무 행복하게 다이어트를 하고 있기 때문에 너무 좋습니다. 좋습니다. 저는 사실 이게 최종이지만 저는 끝나지 않았거든요. 너무 훌륭하다. 훌륭합니다, 진짜. 이렇게까지 잘해내실 줄 몰랐는데. 지금은 진짜 저도 성격이 많이 반년 사이에 많이 바뀌기도 했고, 이게 살이 빠지면서 자존감도 자연스럽게 다 올라가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늘 처음 인터뷰 때도 똑같지만 아직도 집에서 나오지 못하고 다이어트를 시도조차 못 하시는 분들에게 다이어트라는 건 어려운 거 절대 아니고, 저도 했기 때문에, 의지박약인 저도 했기 때문에 한번 꼭 도전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이번 프로그램에 참여하면서도 느끼고 바라는 점은, 저는 그래도 이렇게 용기 내서 나왔지만 진짜 용기 내신 거죠. 은둔 생활, 또 대인 기피 이렇게 못 지내고 계시는 분들도 있을 텐데, 이제 제가 성공을 함으로써 저 같은 분들도, 저보다 더 힘든 분들도 다이어트를 성공할 수 있는 방법을 좀 알려주고 싶어요. 같이 공유하면서 좋아요. 힘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좋습니다. 그래서 아직 시도조차 못하신 분들, 아니면 좀 잘못된 다이어트를 하고 있는 분들에게 꼭 추천하고 싶습니다. 뿌듯합니다.
가족분들하고 좋은 시간 보내시길 바라고. 또 여름철 휴가잖아요. 그쵸. 또 여름철 휴가가 또 좀 기다려지는 그런 아마 위원님이 아니실까 싶습니다. 개인적으로 굉장히 좀 뿌듯했고요. 저희 그 윈다이어트에서는 이렇게 진짜 필요한 다이어트 프로그램을 좀 만들고 있어요. 살을 빼고 싶어 하시는 분들은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왜냐면 그게 나한테 지금 좋지 않다라는 건 많이 알아요. 이 비만이라는 상태가. 그런데 어디를 가야 할지 고민하는 분들이 진짜 많더라고요. 그런 분들이 고민 없이 선택할 수 있는 곳, 그런 다이어트 센터, 그리고 추후에는 뭐 다이어트 클리닉까지 이런 것들로 확장해 가는 게 어떤 저의 꿈이고, 그렇게 해야 저는 이 사회가 지속 가능할 거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면 비만이라는 건요, 생각보다 단순히 살쪄 있는 상태가 아니라 장기적으로 엄청나게 많은 의료비, 개인의 어떤 좌절, 그리고 금전적인 큰 손해를 입히거든요. 그리고 엄청나게 가속 노화돼요, 사람이. 진짜 엄청나게 가속 노화돼요. 그래서 우리는 점점 고령 인구가 많아지는데, 우리가 나이 먹어도 우리는 우리의 기능을 다 한 채로 나이가 들어야 돼요. 근데 그게 우리한테 너무 좋죠. 내 나이 70, 80인데 막 여행 다니고 막 일하고 너무 좋잖아요. 그런데 비만한 상태로 노화하게 되면은 대부분 기능을 굉장히 빨리 소실해서 병원에서 머물러야 돼요. 그래서 막 요양원에 있어야 되거나, 그러면은 사회적으로도 이거를 감당 못 해요. 왜냐면 이제 우리 아랫세대 인구가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비만을 해결하는 게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우리 사회의 당면한 문제여서, 저는 정말 진심으로 이 비만인 분들이 어떻게 하면은 개인의 어떤 최고의 웰니스를 찾아갈 수 있을지, 이 방법을 계속 찾아가고 있으니까 계속 좀 응원해 주시고 관심 가져 주시고 진짜 믿고 갈 수 있는 곳을 좀 만들어 보려고 노력하겠습니다. 네. 너무 감사하고 엠베서더로 계속 어떻게 좀 활동해서 네, 저희가 저는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네, 저희가 뭐 한 달에 한 번씩 이렇게 모셔서 상담해드리고 네, 이렇게 하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하여튼 계속해서 응원 드리고요. 마지막 혹시 하고 싶은 말씀 있으세요? 제가 첫 인터뷰 때 네. 그런 다짐을 했던 게 있었거든요. 막 뭐 얼마나 힘들지 모르겠지만 뭐 이렇게 했을 때 원장님이 지금 시작도 안 했는데 뭐 힘든지 아닌지 어떻게 아냐 이러셨는데, 물론 안 힘들었다 말은 못하지만 생각보다 진짜 안 힘들었고 너무 감사하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저희가 감사합니다. 20kg 넘게 뺄 수 있을 거라 사실 생각도 못했고 네, 빼게 돼서 너무 기뻐요. 너무 좀 뿌듯하고요. 이렇게 좋습니다. 좋고 다음에 저희는 또 재밌고 도움되는 이야기와 컨텐츠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